습관은 믿을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습관의 설계자가 될 겁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더라도 좋은 습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살을 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그럼 항상 원하는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아도 됩니다. 소비 습관의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감당할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질 것입니다. 당신은 습관의 피해자가 아닌 습관의 설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살을 빼고 싶어. 결과를 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의 내 통장 잔고는 잘못된 소비 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몸무게는 나쁜 식습관에서 비롯된 것이고, 지식은 학습 방법과 독서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통장 잔고나 시험 점수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결과적인 수치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그런 결과를 낳는 습관입니다. 모든 행동은 미래의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합니다. 올바른 행동과 습관을 습득한다면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에 한 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습관을 정해야 하자면 충분한 반복으로 인해 거의 자동에 가까워진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고 전원을 끄거나 자기 전에 이를 닦는 일은 특별히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런 행동을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뇌는 어째서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습관 같은 행동의 자동화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얻기 위한 행위에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어야 이동을 하면서 다음 먹이를 찾을 수 있죠. 에너지를 쓰는 것은 굉장히 기회비용이 많이 듭니다.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는 에너지를 보존할 방법을 찾습니다. 습관이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조상들이 초원을 배회할 때 100m 거리에 먹을 수 있는 열매밭을 발견한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곳보다 가까운 그 장소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 장소에는 식량이 있다는 신호로 뇌에 저장됩니다. 우리의 뇌는 평생 동안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를 감지합니다. 그런 신호들을 더 많이 접할수록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자동화된 행동은 문제를 해결하고 헤쳐나가는 모든 과정을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습관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습관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습관이란 것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되고 통제하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습관의 피해자가 아닌 설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습관은 신호, 욕구, 반응, 보상의 4가지 단계로 형성됩니다. 이것은 100년 동안의 행동심리학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적절한 신호를 주면 상대가 행동을 취하고, 이어서 당신이 보상을 준다면 신호가 다시 발생할 때마다 그 행동을 하도록 훈련할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에서 75년 사이에 인지심리학 연구에 관한 두 번째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외부적인 신호와 보상만이 습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분과 생각 같은 다양한 것들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보상을 바라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보상의 이미지를 위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인간의 거의 모든 행동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것을 더 바라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 희망, 예측 등이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욕망은 당신을 행동하게 만듭니다. 행동을 취하면 보상이 따릅니다. 보상에는 2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만족감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헬스장을 등록하는 것은 그것을 구매하면 체력과 몸매가 좋아진다. 새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긴다. 이 행동들로 인해 생겨나는 기대감을 충족시킨 것입니다. 그 욕구가 충족되어 사라지면 다른 욕구가 생겨납니다. 실제로 영업 전화를 하거나 스쿼트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숨어있던 진짜 욕구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저는 행동 변화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신호 단계는 대상을 명확하게 합니다. 욕구 단계에서는 대상을 매력적으로 만들죠. 반응은 변화를 쉽게 하고 보상은 만족감을 줍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습관을 더 명확하고 접근하기 쉽고 눈에 잘 띄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를 빨리 끌게 될수록 습관의 형성이 빨라집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앞에서 말한 4가지 법칙을 반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대상을 드러내는 대신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나쁜 습관에 대한 행동을 만족스럽지 않고 실천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 디자인입니다. 집 책상이나 주방 또는 사무실에 있는 물건들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환경이나 디지털 환경을 재구성할 수 있다면 좋은 습관을 유지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TV를 너무 많이 본다고 느낍니다. 거실에 들어서면 소파와 의자는 모두 TV를 향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TV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소파나 의자의 위치를 바꾸거나 TV를 보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면 문제가 되는 습관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사과를 사면 냉장고 안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그러면 사과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잘 안 보였죠. 그 상태로 2주가 지나고 사과는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그릇을 사서 사과를 담아 식탁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그 후로 사과는 3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눈에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작은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형성될 수 있을 겁니다. 변화가 필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먼저 습관을 들이면 그 습관은 너를 창조할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습관들은 결국 우리 삶의 전체를 지배하는 행동의 기본 원리입니다. 작고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루틴을 만들어내고 장기적인 결과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중요한 습관은 뒤로 하고 오로지 결과에만 신경 쓰기 바쁩니다. 거창하게 결과를 뜯어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습관의 단계적 개선을 중심으로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의지력이나 동기부여만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습관의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그 지식을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목표를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인생을 응원합니다.